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총선에 세계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 결과도 우리나라 정치사에 최초 또 최대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많이 세웠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총선 이모저모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투표율이 굉장히 그렇죠. 높았어요. 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다들 예측을 했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네.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아마 코로나의 역설 같아요. 코로나의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 한 명 한 명의 안전, 생명이 정치인을 잘 뽑아야 된다. 그럴 때 이루어진다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빨리 가서 찍어야 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 같고요. 또 사전투표제가 좀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네네. 그게 반영돼서 투표율이 66.2%로 아주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총선으로 슈퍼 여당이 탄생을 했잖아요. 네. 앞으로 여당 어떤 일들을 좀 하게 될까요? 일단은 20대 국회도 5월 29일까지 해야 됩니다. 추경 예산안 처리를 지금 할 걸로 생각이 들고 네. 이 코로나 관련돼서 경제 어려운 부분들을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할 걸로 보입니다. 그거 외에도 국정 과제들이 많아요. 공수처라든지 한반도 뭐 경제 또 평화 문제 또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같은 그런 어떤 이 개혁 입법을 좀 탄력받고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총선 이후에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하실 텐데요. 박혜영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투표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총선 끝! 이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는요,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민정 후보 그 선거를 하고 있을 때, 네네. 만약에 고민정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다 주겠다. 이런 얘기 이런 나왔었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네. 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원래 정부 안은 그렇진 않습니다. 하위 70%에서 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1인 가구, 2인 가구도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 추경을 하려면 국회의 예산안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도 20대 국회에서 할 가능성이 커요. 5월 29일까지 20대 국회가 유지되기 때문에 네. 그때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여야 공이 다 주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여지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자,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 내용인데요.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대책을 상당히 많이 마련한 상황인데 이게 사실 못 따라가는 현상이었거든요. 결국은 정부의 대책을 입법화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추진력을 받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특히 종부세라든지 또 다주택자의 그 세금 강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세금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킬 걸로 보이고 3기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12, 16 대책 작년에 했던 그것도 지금 입법을 통해서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 얘기하셨잖아요. 이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종부세 가격은 9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 결과 보면 강남이나 용산이나 뭐 송파 일부에서 이 야당이 이긴 곳이 있습니다. 종부세 관련된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9억에서 완화하면 12억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12억 올리게 되면 세수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토론을 과정을 좀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